소돔의 주민들은 극도의 성적 타락과 부도덕을 일삼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동성애와 남색, 난교가 만무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소돔의 주민들이 롯의 집에 미소년 둘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남색을 탐하는 마을 남성들이 롯의 집을 침입하여 미소년 둘을 내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사실 그 미소년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고 천사들이 소돔으로 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극적으로 구출하지만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말을 어기고 멸망하고 있는 도시를 향해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전체가 격렬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동굴에 숨어 살게 된 롯과 그의 두 딸은 자신들의 가문을 이어갈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들은 아버지 롯과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여 롯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일어나고 결국 각각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은 과연 실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에 타 멸망했다면 실제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질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증거들을 토대로 수천 년 전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일이 발생했던 것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과정과 롯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어떻게 그 도시에 살게 되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데라에게 큰 부름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인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지의 땅으로의 여정은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지형과 지리, 자연 환경을 탐험하며 생존해야 했으며 물과 식량과 같은 필수 자원의 확보가 항상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족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서로의 영토를 가지고 싸우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시로 재산 갈취와 강간, 살인의 위협으로부터 가족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고향 우르는 문명의 요람 중 하나로 번영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음에도 데라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의 길을 선택하였고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란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가족 중에는 조카였던 롯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란에 자리 잡고 잘 살게 되었고 한참 뒤 데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곳에서 그를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복으로 삼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촌 형제였던 롯과 함께 가나안에 잘 안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풍부한 자원을 제공했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목축 활동이 확장됨에 따라 가축과 종의 숫자가 늘어났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긴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롯에게 평화롭게 분리할 것을 제안했고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롯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요단 평원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요단 평원과 반대 방향인 가나안 내륙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롯이 최종적으로 살게 된 소돔은 외형적으로는 매력적인 도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의 주민들이 롯의 집에 머무는 두 남자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롯에게 너에게 온 사람들을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게 하겠다. 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알다는 성경에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동성애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돔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극심한 도덕적 타락과 포악함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대우도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고 판단하시고 이 두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도시 안에 의인이 존재할 경우 도시를 구할 수 있는지 타협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재를 받아들이시고 의인의 수에 따라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천사들이 소돔으로 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지만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말을 어기고 멸망하고 있는 도시를 향해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격렬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롯과 그의 두 딸은 소금 기둥이 된 그의 아내 없이 셋이서 아주 외진 동굴에 숨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끊긴 채로 살아갑니다. 롯의 딸들은 자신들의 가문을 이어갈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들은 아버지 롯과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롯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에서 롯의 두 딸은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큰 딸은 모압을, 작은 딸은 베남미를 낳습니다. 이 두 아이는 각각 모압인과 암몬인의 조상이 됩니다. 이 두 민족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갈등을 겪게 되는 중요한 인접민족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서 극적으로 도망 나왔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의 결말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악행으로 인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도시로 묘사됩니다. 성경을 보면 롯의 가족이 도망친 후 도시가 파괴되는 장면은 매우 극적입니다. 고대 문헌과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오늘날 사해로 알려진 지역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위치했을 것이고 사해 남쪽 또는 그 인근이라고 추측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성경에 묘사된 도시의 확실한 위치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발굴 작업을 진행했고 사해 주변에서 발굴된 고대 유적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실존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몇몇 지질학자들은 이 두 도시가 지진에 의해 파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는 지각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도시가 붕괴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하의 천연가스가 표면으로 방출되고 이 가스가 불타오르면서 도시가 불길에 휩싸였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도 구체적인 지질학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일부 학자들은 화산 폭발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화산 활동의 증거가 부족하여 주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이론도 나왔습니다. 지구 밖에서 온 유성이나 혜성의 충돌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지구의 역사에서 대규모 충돌 사건이 지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흥미로운 증거는 고대 아시리아에서 발견된 점토판입니다. 이 점토판은 기원전 약 70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천문학적 관측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점토판에는 기원전 3000년경 오스트리아의 코펠스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행성의 경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소행성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한 후 코펠스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질학적 및 천문학적 기록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찾은 이론들과 증거들은 고대 도시의 파괴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자연가스 방출로 인해 파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마침 사해 지역이 천연가스 매장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스가 지진이나 다른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방출되고 점화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해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는 다른 지질학적 활동에 의해 지표로 방출될 수 있으며 공기 중에서 점화되어 대규모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해 남쪽 지역에서 발굴된 고대 유적에서는 불에 탄 구조물과 재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화재가 이 지역을 휩쓸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자연가스 방출과 화재 이론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특히 프레드릭 클랩이라는 지질학자는 지진으로 인해 지하에서 비투멘이 방출되고 이것이 공기 중에서 점화되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했을 거라는 구체적인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수많은 이론 중에 자연가스와 화재에 관한 이론이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된 과정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적 발견과 함께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해 지역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굴 작업은 이 고대 도시들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브드라와 누메이라는 사해 남쪽 지역에서 발굴된 고대 도시들로 많은 학자들은 이 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불에 탄 구조물과 재층은 대규모 화재가 이 지역을 휩쓸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은 고고학적 연구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가 나와도 해석과 실제 발굴 결과를 종합하여 완전한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정확한 위치와 파괴 원인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질학과 고고학에서 많은 논쟁거리였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사실 문학과 예술에서도 자주 다뤄졌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타락과 그에 따른 재앙을 묘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옥의 한 부분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을 묘사하며 그들의 죄와 벌을 경고합니다.
또한 영화와 연극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종종 극적인 장면으로 사용되며 관객들에게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도시의 멸망 이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타락에 대해 경고하시고 동시에 의인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더 재밌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